도와준 건데 왜 불편해하지? 선을 넘는 친절이 며느리를 멀어지게 합니다.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했습니다. 아이 봐주고 반찬해주고 청소도 슬쩍 도와줬습니다. 며느리가 바쁜 걸 알기에 도와주고 싶었고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 여겼습니다.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. 예전만큼 자주 연락도 안 오고 얼굴을 봐도 뭔가 조심스러워 보입니다. 그제야 문득 듭니다. 도와준 건데 왜 불편해할까? 며느리는 말하지 않습니다. 고맙다고는 하지만 표정은 굳어 있고 말끝은 흐려져 있습니다. 속마음은 말 안 해도 알 것 같습니다. 그동안 내가 해준 수많은 것들이 어쩌면 며느리에겐 간섭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우린 가족이니까라는 마음으로 앞섰지만 며느리에겐 아직 조심스러운 사이일 수 있습니다. 그 간극을 우린 잘 몰랐던 거죠. 사실 요즘 며느리들은 도움을 받는 방식에 대해 다르게 생각합니다. 예전엔 말없이 도와주는 걸 고맙게 여겼지만 지금은 내가 먼저 부탁할게요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. 도와주려는 마음보다 기다려주는 존중이 먼저라는 얘기입니다. 내가 뭔가 해주고 싶을 때 이거 해줄까? 라고 한마디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. 그 말 하나에 며느리는 내 의견을 묻는구나 하고 마음을 놓습니다. 한 걸음 먼저 나서서 손 내미는 친절은 때론 상대의 공간을 침범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. 집안일도 육아도 요즘은 각자 방식이 있고 그 방식이 존중받기를 원합니다. 반찬을 보내기 전엔, 아이 맡기기 전엔, 청소를 해주기 전엔 꼭 한번 물어보세요. 이거 해주면 너 좀 편할까? 혹시 필요하면 말해줘. 난 언제든 괜찮아. 이런 말은 간섭이 아니라 배려로 다가갑니다. 우린 도와주고 싶었을 뿐입니다. 하지만 도와주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기다림입니다. 말보다 눈빛으로, 손보다 한 걸음 뒤에서 며느리가 먼저 손을 내밀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. 그것이야말로 요즘 며느리들이 진짜 원하는 도움의 방식입니다. 그 작은 배려 하나가 멀어졌던 마음의 문을 다시 열게 할지도 모릅니다.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남았을까?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상처가 되는 순간. 요즘 애들은 우린 그 나이 때 벌써 애들이었지. 그렇게 하다간 안 돼요. 내가 해봐서 아는데. 이런 말 혹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? 별 뜻 없이 조언이랍시고 건넨 말일 수도 있습니다. 경험이 많고 걱정되니까 한 말이겠죠. 하지만 그 말이 며느리에겐 오래도록 남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잘 모릅니다. 그 말, 내가 그렇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겠지라는 생각, 며느리는 굳이 말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천천히 쌓입니다. 우리 세대는 충고나 조언을 사랑의 표현으로 여깁니다.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를 위한 관심이라고 생각해왔죠.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. 며느리 세대는 어떻게 들릴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말의 내용보다 말투, 타이밍, 상황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. 칭찬 속에 숨어든 비교, 농담처럼 들리는 평가, 익숙한 말투 속에 담긴 뉘앙스 하나까지 민감하게 느낍니다. 특히 시어머니라는 위치에서 나오는 말은 더 무겁게 들립니다. 단순한 조언도 평가처럼 들리고 농담도 판단처럼 느껴집니다. 우리 땐 마리아로 시작하는 말은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상대방에게는 내 방식은 틀렸어로 들릴 수 있습니다. 이 말의 온도차가 바로 며느리와의 거리감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건 말의 시작입니다. 조언을 하려 하기보다 먼저 감탄하세요. 오, 요즘은 이렇게 하네. 이런 방법도 있구나. 나는 생각 못했는데 멋지다. 이렇게 시작된 말은 평가가 아닌 존중이 됩니다. 그 다음에 말을 보태도 훨씬 더 부드럽게 전해집니다. 그리고 말을 줄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. 말을 줄인다고 진심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. 오히려 덜어낸 만큼 더 깊이 전해지는 게 진짜 말입니다. 하고 싶은 말이 떠올랐을 때 한 문장만 덜어내 보세요. 그 하나만으로도 말의 무게가 바뀌고 며느리의 표정도 달라집니다. 말은 다가가는 도구이자 멀어지게 만드는 무기입니다.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말의 힘은 배가 됩니다.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남았을까?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더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. 3. 엄마처럼 대해주고 싶었는데 가까워지려는 마음이 오히려 벽이 될 때 며느리는 딸 같다고들 말합니다. 정말로 딸처럼 대해주고 싶었습니다. 명절 때 반찬 싸주고 생일이면 선물도 챙겨주고 아이 옷 사면서 며느리 것도 하나쯤 사서 보내고 문자도 자주 하고 전화도 가끔 먼저 하고 하지만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.
어머니, 제가 연락 자주 못 드리면 너무 마음 쓰지 않으셔도 돼요. 부담될까봐 걱정돼요.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합니다. 난 정말 잘해주고 싶었는데 왜 그 마음이 부담이 되었을까? 도리어 내가 멀어진 원인이 된 건 아닐까? 친해지고 싶어서 했던 모든 행동이 오히려 관계를 막는 벽이 되어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닫습니다. 요즘 세대는 가까움의 기준이 다릅니다. 무조건 자주 연락하고 함께하고 얘기 나누는 게 친함이 아닙니다. 오히려 적당한 거리감 속에서 주는 배려가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. 시댁은 친정이 아닙니다. 며느리에겐 여전히 긴장되는 공간이고 시어머니는 존중해야 하는 어른입니다. 우리는 편하게 대했다고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마음의 선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. 진짜 가까워지고 싶다면 딸처럼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대해줘야 합니다. 친해지려고 애쓰기보다 그냥 존중하는 성인 대 성인으로서 가볍게 안부만 전해도 됩니다. 오늘 날이 좀 선선하네. 잘 지내지? 이 정도의 톤이면 며느리도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. 또 하나 중요한 건 제안의 방식입니다. 같이 시장 가자보다는 혹시 시간 괜찮으면 같이 시장 한번 가볼까 했어. 이런 식의 선택지를 주는 말투가 훨씬 부드럽게 들립니다. 강요가 아닌 제안, 간섭이 아닌 권유. 이 차이가 결국 마음의 간격을 좁힙니다. 진짜 친해지고 싶은 사람일수록 한 걸음 물러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. 다가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. 때론 기다림과 여백이 더 많은 걸 전합니다. 말보다 침묵, 행동보다 여유, 연락보다 편안한 거리감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. 가까워지고 싶은데 오히려 멀어졌다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이 그 여백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. 강한 햇볕보다 살랑이는 바람이 더 오래 기억되는 것처럼요.